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손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강진의 관광정책입니다. 제가 현직 여행기자이다 보니, 그리고 강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기사를 쓰다 보니 강진군에서 특별히 저한테 이 강좌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관광정책이라는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일 수 있으나 강의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 어디 풍경 좋은 곳을 가서 야 그림 좋다 하고 인증사진 한번 찍고선 돌아올 수 있고 오는 것도 여행일 수 있으나 좀 더 나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오래 남는 여행은 그 여행지의 어떤 포인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특히 그 여행지가 사람이 만든 곳이라면 그래서 그렇다면 여행자 입장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이런 것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컨텐츠라면 그 내용들을 아는 것들은 나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죠. 경험이 되고.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특히 문화관광 컨텐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강진의 그래서 주요 강진의 관광 정책에 한 5가지 정도를 추렸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진이 왜 지금 전국의 기초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관광 정책에 관해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 프로필을 내야 된다고 해서 돼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제가 책을 낸 그것만 정리를 했는데, 제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2년부터 여행 기자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현재 스코어 지금 신문 기자 중에서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뛰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여행 기자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게 제 일이고요. 물론 전 세계를 다니고 그 중에서도 강진은 아주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행 기자가 보통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어디 경치가 좋아요. 이런 천혜의 자원, 천혜의 자연, 이런 데가 있어요. 처음에 가면 좋습니다. 2번, 3번, 좋아요. 근데 10번, 늘 똑같은 풍경을 봤다. 과연 재밌을까요? 잘 안 가게 되죠.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넘게 여행 기자를 하면서 강진을 해마다 2-3번 이상씩은 꼬박꼬박 갑니다. 왜?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달라지는 건 무엇이 달라지느냐? 결국 사람들이 뭔가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인 거죠. 그래서 늘 강진은 저를 설레게 하는 여행지고요. 갈 때마다 저를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여행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강진의 관광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제 정책하니까 재미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어떤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강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전라남도 맨 끄트머리 모서리 쪽에 있죠. 목포, 그리고 해남, 그리고 강진. 바로 옆에가 장흥. 남도의 작은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현재 보니까 2024년 7월 현재 32,478명이에요. 진짜 작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거기 한 6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진군에 있는 주민들 다 들어가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절반도 못 채우는 곳이에요. 못 채웁니다. 그만큼 인구가 적은 곳이죠. 외진 남도의 외진 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강진군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초단체 중에서 관광에 대해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핫하냐? 그럼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자원들을 하나 볼게요. 국립공원 없어요. 바로 위에 있는 영암군하고 월출산 국립공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월출산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영암 루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영암에서도 월출산을 자신들의 가장 큰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진군이 월출산 국립공원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나 월출산이 강진군의 주요한 문화관광 콘텐츠냐? 그건 또 아니죠. 국립공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해남만 하더라도 대흥사가 있죠. 중국의 산사.
뭐 경북 안동이나 그리고 경주나 이런 곳들은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몇 군데씩 있죠. 근데 여기는 유네스코 월드 세계 자연유산, 세계 뭐 문화유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대형 리조트가 있느냐, 관광단지가 있느냐, 특급 호텔 리조트 없습니다. 그냥 남도의 한적한 마을이에요. 기차, KTX도 목포까지밖에 안 가죠. 그래서 기차 타고 강진에 가려면 KTX 타고 목포에서 오든지 아니면 광주나 나주에서 내려서 거기서 차를 타고 오든지 교통도 안 좋습니다. 뭐 내년인가? 그래서 뭐 그 남부선이 기차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차로도 안 좋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서울시청에서 강진군청까지 직선 거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383km가 나와요. 저는 늘 운전해서 다니는데 가면은 보통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같이 다 안 좋은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뭐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 주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인 겁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광진은 아래 얘기하는 이런 5가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전국의 정부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모범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그리고 조만간 프로젝트, 그리고 뭐 향토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반값 강진 프로젝트, 그리고 강해영 프로젝트. 다 놀라운 하나하나 다 놀라운 컨텐츠들이고요. 하나하나 한국의 현재 지방 활성화, 지방 경제, 지방 관광 경제에 큰 자극을 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강진의 주요 관광 정책들, 사업들을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크게 2개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현재 군수님, 강진원 강진 군수님. 이름이 강진원이죠. 강진 넘버원. 또 다른 하나가 강진군의 문화관광재단입니다. 군수님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42대, 43대, 그래서 약 10년쯤 전에 군수님을 하셨고, 그리고 한 번 치고, 건너뛰고, 그리고 45대, 지금 이제 지금 올해 3년째인가요? 군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군수님이 행시 출신 공무원인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 정말 많은 시장 군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저 어려운데 사람들도 인구도 없고 우리가 먹고 살 거는 관광밖에 없다. 다 관광에 뭐 열심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가 막상 만나보면 관광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있는 시장 군수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군수님은 다릅니다, 마인드가. 보통 예산을 받아오면 뭐 다 건물 짓고 몇백억짜리 건물 짓고 그리고 도로 내고 거기에 예산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여기 강진의 군수님은 이거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는 거고 이게 진짜죠.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강진군에 있는 강진군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많이 욕까지는 아니고 좀 군수님 좀 알려달라.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군수님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추진력을 현재 관광 강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이거를 이제 DMO라고 하는데 밑에 썼어요.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이건 뭐냐면 이 정부는 저는 이제 관광 기자로서 20년 넘은 관광 기자로서 문체부를 계속 출입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DMO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 관광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예산을 지방에다가 일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런 관광 주체들이 만들어져서 이 주체들이 중앙 정부의 예산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무슨 요즘 생활관광 사업, 그리고 인구 소멸 기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든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중앙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에서 너희들이 공모를 해라. 그럼 각자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한 데다가 예산을 보내는 거죠. 그 사업들을 하는 주체가 이 문화관광재단이에요. 그 사업들을 주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모델이 되다 보니까 2023년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에서 DMO 부분에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관광 쪽에서
놀라운 뉴스였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진구는 우리 관광적인 측면에서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뭐 경주, 안동, 부산, 뭐 목포, 여기 순천, 여수 이런 데랑 싸워서 강진군이 이긴 거예요. 따낸 겁니다. 1등상을 받은 거죠. 이거 놀라운, 이 자체가 되게 놀라운 뉴스였고, 그렇게 상을 받게 된 부분이 아까 얘기한 그 주요 사업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돼 있고 있어서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대표자는 이사장은 군수님으로 돼 있고 대표이사가 이제 임석이라는 전문 CEO, 관광 쪽에서 CEO가 와서 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총 직원 수가 지금 이 자료가 2023년도에 문체부에서 한국관광의 별 이거 선정을 할 때 이 재단에서 냈던 자기의 소개 자료예요. 그걸 제가 받아다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요 사업들이 쭉 나와요. 뭐 재단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23년까지 상황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올해 사업들은 뭐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문체부에 보냈던 공식 자료여서 이거만 추렸어요. 여기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여기서 보면은 다 예산 따온 내역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소도시가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들을 모두 얼만큼 2017년부터 22년까지 34억 4,500 아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344억 5,800만 원이죠. 그죠? 약 350억 원이 되는 예산을 강진군에서 중앙정부에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진에 있는 문화관광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손바닥만한 작은 시골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그 말했던 주요 사업들이 이렇게 된 거고 이것들이 인정이 받아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한국관광의 별이 됐던 거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들에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사업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이해를 하려면 먼저 푸쏘라는 푸쏘라는 브랜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푸쏘가 뭐냐? 약자죠.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 자체로 보면 약간 좀 촌스러운데 이건 원래 그전부터 2015년부터 강진군에서 만들었던 농박 프로그램이에요. 농촌 민박. 그래서 학생과 공무원들, 그때는 학생과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단체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촌에 약간 뭐죠? 농촌 체험처럼 가면 아침밥을 주고 저녁밥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농가에서 재워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학생과 공무원, 그러니까 단체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푸쏘라는 관광 인프라죠. 어떻게 보면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를 왜냐하면 115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죠. 이거를 생활관광 프로그램에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랑 결합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과 공무원들 단체 중심이었던 거를 일반 개인, 여행자한테 늘린 것,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해 첫 해에 시쳇말로 초 대박이 났어요. 이때가 2020년 기억나시죠? 코로나 첫 해입니다.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마비가 돼 있을 때 강진에서는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푸쏘라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농박 인프라를 가지고 문체부 생활관광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몇십억 그 아주 큰지는 않은데 작은 액수의 예산을 받아다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이 돼서 성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선 옆에 이 지면 있죠? 이때 제가 기사를 쓴 거예요. 9월 달 정도, 2020년 9월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선 9월, 10월이면 아시다시피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시즌이죠. 그때 이 기사를 들고 문광희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이 중앙일보 지면을 들고 왜 문체부는 이런 사업들을 못하느냐. 전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왜 강진 같은 데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서 시작하고 왜 다른 데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느냐라고 화제가 됐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강진구 문화관광재단은 그날 뭐 직원들이 뭐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고, 강진군청에도 마찬가지로 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었거든요.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약간 디테일들의 정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랑 조금씩 달라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액수도 좀 달라지고 지원되고 있는 베네핏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본 컨셉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6박 7일 일주일 동안 사는데 농가에서 살아요. 농가에서 사는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6일 동안 잠자리를 주고 그리고 밥을 줍니다. 아침을 주고 저녁을 줬어요. 처음에는 저녁을 날마다 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만 줍니다. 농가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리고 참가비는 1인당 15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참가비 1인당 15만 원인데 농가에도 똑같이 참가비와 같은 액수를 지원해줘요. 이 바로 여기에 그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농가 입장에선 이용자한테 15만 원을 받고 정부한테 1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받으면 3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자 입장에선 1인당 15만 원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숙박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밥까지 줘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020년도 사업 첫 해 목표 인원을 시작하자마자 몇 달 만에 바로 2배 이상을 달성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사업에서 난리가 나고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난리가 났느냐? 이거예요. 이 밥상. 시골 밥상, 남도 밥상. 농가가 차려주는 남도 밥상. 제가 기사를 쓰면서 많은 그 사례자들, 이용자들에 대한 사례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공통적인 입장은 집밥을 여기서 먹는다. 어머니가 해주신 고향에서 먹은 집밥을 여기서 먹는다. 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았고 그러고서 낮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강진군에서 재단에서 몇 가지 반드시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들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아오라고. 여러 가지 물론 할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료 혜택 프로그램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강진에서 오면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주요 관광지를 알아서 다녀라. 최소 3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다시 또 예산이 투여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기 2부 자리 이런 것도 여기는 이제 그 농가분들이 하는데 2부 자리까지는 농가에도 2부 자리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인프라 시스템을 만든 거죠. 놀라운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다른 자치단체는 호텔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강진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강진은 전국 생활관광 이 사업의 가장 모범이 됐고요. 이걸 많이 다른 데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났느냐? 2023년도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사업 현황들을 보면 지금 약간 아까랑 좀 달라졌죠? 참가비가 좀 올라갔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체험비가 1인당 10만 원 정도 상당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산으로. 6박 7일 동안 하는데 숙박하고 그 조식은 아침마다 날마다 주고 대신 석식 저녁은 2번만 줍니다. 참석한 날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일주일 살기 카드 지급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할인 혜택들을 주고 그리고 그런 혜택들이 주로 이런 거죠. 청자 체험 이런 것들, 박물관 입장관 할인 이런 것들. 그리고 갔다 오면 꼭 참가자들이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왜? 이걸 다 쌓아놔서 이걸 가지고 리뷰를 하고 다시 이걸 가지고 콘텐츠 작업을 합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소멸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생활관광 사업의 전국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예요. 왜? 지역에서 주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4년째 되다 보니까 약간 진화가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밥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 농가들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면은 그 하나 또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보면 호텔의 개념은 숙박업소의 개념은 B&B라고 그러죠. B&B. 베드, 잠자리, 앤드 브렉퍼스트. 아침을 주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숙박시설의 핵심적인 서비스 내용이죠. 그런데 저녁을 주면 식당업을 새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은 식당업을 새로 전문 식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식당 저녁을 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저녁을 줍니다. 어떻게? 이거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시골에서 농가에서 텃밭에서 무슨 채소를 수확하고 아니면 무슨 잡아오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시골 밥상을 같이 차린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저녁밥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묘수죠, 묘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시골 밥상, 시골 인심을 강진에서 메인 콘텐츠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밥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농가에서 살았잖아요. 여행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밥상에 올라오는 뭐 쌀부터 해서 뭐 나물, 무슨 온갖 무슨 과일, 무슨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온지 다 알아요. 그죠? 다 텃밭에 뜯어오고 같이 뜯어오기도 하고. 가장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용자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농가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산물을. 뭐 양파 보내주세요. 배추 보내주세요. 거기서 그러면 직거래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은 농박으로 해가지고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농산물 직거래 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효과까지 생긴 겁니다. 물론 강진 쪽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졌어요. 놀라운 성과죠. 지금 정부에서 무슨 뭐 지역 농산물이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다 사업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따로따로 집행되고 있는데 강진이 이걸 하나 다 묶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놀랍죠.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모델 본따서 생활관광 사업들을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3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강진군에 와서 교육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만간 프로젝트. 이것도 좀 사실 제목이 웃겨요. 조선을 만나는 시간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공연 프로그램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기 사이제 옆에 그 마당같이 한옥이 있는 마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마당극을 공연을 하는데 주민들이 100% 주민들이 출연을 해요. 자기네들이 만든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023년도 상황에 평균 연령이 52세였어요.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26명인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근데 평균 연령이 수치가 아직 안 나온다고 해서 2023년도 이 통계를 썼는데 이분들이 전문 배우들이 아니라 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강진 주민들. 이 중에는 이제 외국인 우리 시집온 결혼하신 외국 여성분도 계시고 뭐 그런 데서 와서 지금은 한국 분이 되신 거죠. 이런 같이 어울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주도해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의미가 있는 콘텐츠인데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혹시 제 강의를 강진의 역사나 뭐 문화관광 콘텐츠 다른 강의를 먼저 듣고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를 아셨을 거예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18년 동안 여기서 살았죠. 강진에 살았죠. 그래서 해배가 돼서 자기 고향 남양주로 다시 돌아갔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제일 먼저 강진이 나오죠. 근데 그게 언제 쓴 책인지 아십니까? 30년 정도 된 책이에요. 제 기억에 96년도인가 책이 나왔는데 3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강진 부분이 그래서 뭐 남도 답사 1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30년 전에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진 부분은 유홍준 선생이 많은 부분을 다시 써야 돼요. 뭐 음식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써. 왜냐면 그 사이에 강진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바로 이 사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사이제가 다산이 유배를 와서 맨 처음에 묵었던 4년 반인가 횟수로 5년을 묵었던 주막이죠, 주막. 근데 그때 유홍준 선생이 답사를 다닐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사이제라는 주막은 복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사기에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읍내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터가 옛날에 주막터였다고 한다. 이 주막터에서 옛날에 주막이 있을 때 다산이 여기서 5년 동안 행랑채에서 빌붙어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강진군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주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건물들을 하나씩 한옥 마을로 꾸몄어요. 그리고 한옥 숙소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하나의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은 이런 테마파크 같은 이런 촌을 만들었습니다. 타운을 만들었어요. 그 타운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조선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조선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 조만간 공연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사이제 활용법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이제 사이제라는 이 주막을 다산이 사이제라고 이름을 불렀죠. 자세한 얘기는 아마 신정희 선생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때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즐겨 먹었던 거, 아욱국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강진군에서 이거를 음식을 복원을 해서 이 주막에서 팔게끔 합니다. 주막이 보통 가면 다 막걸리에 파전 먹잖아요. 물론 막걸리에 파전이 제일 많이 팔려요. 이 주막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욱국을 꼭 넣었어요. 이게 지방 행정의 관광 콘텐츠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제에 가면 꼭 아욱국을 먹습니다. 이게 문화체험이고 이게 역사체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행정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조만간 프로젝트는 핵심이 조선을 만나는 시간이고 조선이라는 테마를 한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여기 공연도 들어가고 한옥 숙소도 있고 쭉 둘러보고 이 공연에 들어가는 이 배우들, 광진 주민들은 공연 시간이 아닐 때는 아까 테마파크 같은 이 여기 마을에서 곳곳에서 오신 분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죠. 마치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주 같은 걸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민속촌처럼. 거기서 그 어떤 음식을 파느냐? 아욱국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죠. 이거 몇천 원 안 하고 이게 얼만큼 대단하게 맛있느냐, 꼭 먹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다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아욱국은 팔아야죠. 이게 강진이 다른 지역이랑 다른 겁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건 회춘탕이라고 뭐 보세요. 되게 과하죠. 문어도 들어가 있고 전복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삼계탕인데 온갖 약재들 좋은 것을 다 넣었는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남도에서는 이렇게 다 좋은 거 뭐 때려 놓고 먹어서 보양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강진은 어떻게 했느냐? 공통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년 됐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여대 김재현 선생이 이걸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다시 복원을 해서 전통 레시피를 제작해가지고 지역 식당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진군의 10여 개 식당에서 이걸 판매하고 있어요. 군이 만든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하면 군에서 안 하는지 잘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군에서 가끔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 관에서 지방에서 군청에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춘탕을 파는 업체들을 군에서 대신 홍보해주고 알려주고 또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하나 더 볼게요. 붉은 불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게 뭐냐면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예요. 그래서 붉은 불파인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불고기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보시면 어디서 하느냐? 여기가 강진군이죠. 요 가운데가 여기가 읍내 쪽입니다. 여기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지 병영성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정말 큰 도시였는데, 큰 고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골에 내륙에 있는 산골 마을이죠. 여기가 옛날부터 이 불고기가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군사 도시여서 몇만 명이, 2만 명이 살던 곳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계속 발달했고, 이 식당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고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를 그러면 관광 콘텐츠를 군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근데 사람들이 밥만 먹고서는 오지 여기서 그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콘텐츠가.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금요일마다 여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에다가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뭘 하냐. 시끄럽게 놀았으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았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는 거라. 그래서 그 댄스 음악에서 EDM 파티를 열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야 음악은 트로트지 뽕짝이지 무슨 뭐 듣도 뭐냐. 맨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설득을 합니다. 아 이거 신나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선 이 불고기 파티에다가 맥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마다 주말마다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신났죠.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 사업의 목표는 젊은 애들이 와서 놀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젊은 애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대신 뭐냐면 어르신들이 정말 신나게 재밌게 잘 놀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서 뭐냐면 강진에서도 강진 지역 브랜드의 수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지역마다 수제 맥주 만드는 데 많이 있잖아요. 강진은 그게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성공한 걸 가지고선 계기가 돼서 이제 수제 맥주까지 같이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게 이제 그 젊은이들이 파티하는 이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잊혀져가는 어떤 옛 음식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강진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강진의 관광정책의 핵심 포인트고요. 계속 지금 공통된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주일 살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아까 뭐 조만간도 그렇고 다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뭐 좀 어려운 겁니다. 반값 강진. 어렵다기보다는 좀 획기적인 거,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강진원 군수님이 뭐 주도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강진 방문의 예를 선언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진에서 와서 돈을 쓰고 나면 반값,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가격으로 돈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 워낙 바가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역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오시면 절반을 돌려준다. 파격적인 거죠. 그럼 강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데냐.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데인데 재정 자립도 7.46%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의 최하위권이에요. 강진군에서 1년 동안 군수님이 자기가 결제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몇 천억이 안 돼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예산 중에서 강진군에서 무려 70억 원 이사업으로 빼냅니다. 올해 이 70억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 너무 퍼주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올 3월 24일자 군수님 인터뷰, 한 개면짜리 인터뷰였는데 그중에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반값 강진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름에 반값이 들어가지만 할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강진에서 돈을 쓰면 지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강진에서 돈이 더 돌게 하는 것이 반값 강진의 핵심입니다. 지출 확대이자 소비 확장입니다. 할인 행사를 아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 알려졌군요. 중앙정부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데 할인 혜택이 많아지면 결국 국내 여행 시장이 왜곡됩니다. 문체부가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정가를 지불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깎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강진의 반값은 깎아주는 할인 행사가 아니에요. 싸구려 떨이 장사가 아닙니다. 2인 이상 가족이 최대 20만 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어치 돌려받으려면 먼저 40만 원을 써야 합니다. 그것을 결국 반값 혜택도 결국 강진에서 해결해야 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사후정산인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썼던 기사가 이거고요. 강진 오랑캐 가족 여행비 절반은 돌려줘 불어. 이 기사도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 반값 강진 여행 신청 방법을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는데 처음에 올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 여름에 하는 사업이 약간의 디테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좀 간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여기 이게 있어요. 신청을 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강진군 사람들은 여기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여행자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군수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선 가족 중심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많이 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반대였는데 처음에 일단 가족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조금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도 이거 나중에 증빙하는 것도 되게 복잡한데 이것도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그 규정 것들을 완화하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방과 강진이라는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놀라운 거냐면 7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 작은 돈 없는 시골 마을에서 쏟아붓고 이걸 가지고선 직접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뭘 짓죠. 근데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하튼 이만큼 쓰면 어느 정도 쓰면 그거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걸 주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고요. 올해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또 크게 어떤 충격 같은 걸 주는 사업입니다. 할인 혜택, 보통 할인 혜택이에요. 문체부에서 여행 가는 날 사업의 핵심은 할인 혜택이에요.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인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놀랍고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진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고. 보통 여행 기자는 저희 한 지역을 많이 쓰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거기 처갓집이 있느냐. 근데 강진은 집은 하나도 없고요. 땅 한 평 없고. 오로지 그때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저를 놀래켜 해서 갑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마지막 사업이에요. 강혜영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시작했어요. 그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지도를 보시면 강진 있고 바로 옆에가 해남이 훨씬 크죠. 강진보다 땅도 훨씬 2배 이상 되고요. 인구는 2배 훨씬 넘고 8만 명 정도 되고 여기 영암은 강진이랑 비슷하죠. 근데 영암이 관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이제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고장이 뭉쳤어요. 관광으로. 그래서 전남, 강진, 해남, 영암의 첫자를 따라서 강혜영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강혜영은 세 고장의 공동 관광 브랜드입니다. 지역 소멸기금, 인구 소멸기금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개 고장이 뭉쳐가지고 세 개 고장이 한번 같이 잘 살아보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사업을 받았죠. 그 예산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공식 출범식을 서울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주체가 뭐냐면 강진군에서도 아까 있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서 여기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남에서도 2년 전에 해남군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고 영암에서도 작년인가 만들어졌어요. 이 세 개 지역이 DMO가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진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다른 지역에서는 그랬다가 강진군 따위가 중앙정부 예산을 350억씩 따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 해남군하고 영암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고 세 개 고장의 관광지 DMO가 만들어지면서 이 DMO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올해 만들어져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맨날 싸우기만 해요. 제대로 사업되는 거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모였다는 게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얼마 전 강혜영 시티 투어를 상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만들면 해남 안에서만 놀았죠. 강진 안에서만 돌고. 근데 지금은 강진 해남을 같이 가고요. 강진에서 영암을 같이 가고 해남하고 영암을 같이 가고 이런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상품들을 여행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만들어진 결실이고요. 내년 되면은 강혜영 방문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선 열심히 준비 중이고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싸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혜영 사업이 높이 평가되는 건 뭐냐면 부울경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이건 광역단체죠. 자기네들도 이걸 가지고서 관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들이 먼저 무지였던 건 좀 정치적인 이유가 컸어요. 근데 이 강혜영이라는 거는 기초단체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기초단체가 오로지 관광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진행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올해 처음 만났다는 게 뭉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내년 되면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강진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강진의 관광 정책이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해남이랑 영암까지 지역이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행자 입장의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반 여행자가 여행을 가요. 나는 보통 취재를 해서 강진을 취재를 하러 가지만 보통 여행자가 가면 그래 강진 가서 한정식 하나 먹고 그지? 옆에 가면 여기 가면 여기 뭐 미왕사 있잖아. 땅끝마을 있고 대흥사 있고 여기 한번 같이 갔다 오고 영암에 뭐 여기 있으면 이쪽에 낙지촌이 있으니까 독천 낙지마을 낙지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 가서 목포도 연결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장흥도 연결될 수 있고 가면 이렇게 지역들 우리에겐 이게 행정적인 구분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행자들에겐. 그러나 관광 정책은 철저하게 군 단위로 시군 단위로 자치단체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목표를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 장벽을 깬 거예요. 이건 되게 높은 되게 더 획기적인 거고요. 원래 그러면 전라남도청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청은 더 요 세 지역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체가 스스로 먼저 뭉쳤다는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진의 주요 관광 정책들에서 들어봤어요. 뭐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관광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이게 다른 지역들이랑 어떻게 다르고 많은 도움 이거를 가지고선 강진을 여행하실 때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제가 조선이라는 테마 주제로 만든 테마파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조망 공연은 이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왜 붉은 불파 축제는 왜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서 하는지 그리고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다 돼서 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